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계사를 공부해도 동양과 서양의 역사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은 꽤나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양과 동양 사이에 엄연히 존재하는 중양, 즉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의 역사를 동서양사만큼 충분히 가르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바로 이 중양의 문명사를 되살린 인류본사라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인류본사는 국내 최초로 12,000년 오리엔트 중동 역사를 관통하는 책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비잔티움 제국과 당제국 사이에서 존재하며 동양과 서양을 이어주던 중양의 사산조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르티아 제국이 약화되는 사이에 오늘날 이란 파르스 지방 이스타크르의 호족이었던 아르다시르라는 인물이 파르스와 주변의 케르만, 이스파한, 수시아나, 메센 등을 차례차례 정복하면서 세력을 확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파르티아 제국 아르타바누스 4세와의 결전을 눈앞에 두게 되었는데 224년 8월 결국 두 사람은 호르무즈드 간 전투에서 맞붙었습니다. 전쟁 결과 파르티아의 아르타바누스 4세가 패배하면서 전사하였고 그렇게 500년간이나 지속되어 온 파르티아 제국이 멸망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르다시르 1세가 크테시폰에서 새롭게 왕중의 왕이라는 뜻의 샤한샤에 등극함으로써 사산조 페르시아가 성립하였습니다. 이때 사산 왕조의 왕위 정당성을 뒷받침한 종교가 바로 이란의 민족 종교인 조로아스터교인데요. 조로아스터교는 이전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나 파르티아 제국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는 했지만 국교로 채택된 종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산 왕조는 자신들의 왕위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격상시키며 종교를 정치에 끌어들였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슬람에 의해 사산조가 멸망하면서 국교로서 정치에 예속되어 있던 조로아스터교가 같이 사라져버렸다는 점입니다. 종교가 국교의 위치에 서게 되면 기득권을 쥐게 된 성직자들이 세습 관료화되면서 타종교에 대한 탄압과 배타성이 만연해지기 마련인데 사산왕조가 멸망하면서 절대적 권력을 가졌던 조로아스터교가 같이 사라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페르시아 제국의 후손답게 건국 후 사산 왕조는 곧장 정복전쟁을 수행하였는데 동쪽으로는 호라산, 바르,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반도 동부 연안의 바레인, 서쪽으로는 이라크 북부의 모술 지방을 복속시키며 제국으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서쪽에는 로마가 있었기 때문에 사산 왕조는 이전 파르티아 제국의 경계인 아르메니아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전략적 요충지 아르메니아는 파르티아 왕자에서 쫓겨난 보노네스 1세가 로마의 동의하에 아르사케스조 아르메니아 왕국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사산 왕조의 아르다시르 1세는 10년이 넘도록 이곳을 공략했지만 실패하였습니다. 241년 아르다시르 1세가 사망하였고 그의 아들 샤푸르 1세가 즉위하였는데 그는 제국의 발전을 위해서 부왕의 영토 확장 정책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동쪽으로는 박트리아와 동서로 양분된 쿠시안 왕국의 서부를 장악하였고 서쪽으로는 로마와 전투를 계속하면서 253년 시리아 북부 바르발리소스에서 로마군을 격퇴하였습니다. 학자들은 샤푸르 1세가 바르발리소스 전투 승리 이후에 안티오크까지 차지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258년 아르메니아의 호스로프 2세를 축출하고 자신의 아들 호르미즈드 1세를 즉위시키면서 아르메니아는 드디어 사산 왕조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93년 로마의 디오클레티아누스가 테트라키아를 계시한 이후 부제로서 도나우와 발칸 지역을 다스리던 갈레리우스의 로마군이 298년 아르메니아 살라타 인근에서 주둔하고 있던 사산조의 왕 나르세의 본진을 공격하여 그의 자녀들과 왕비까지 포로로 획득하였습니다. 따라서 나르세가 사절을 파견하여 강화를 제안하고 포로 송환을 요청하였는데요. 그 결과 티그리스 강을 새로운 국경으로 하여 강 동쪽의 5개 속주를 로마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전략적 요충지 아르메니아도 이때 다시 로마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바로 이때 아르메니아가 로마로 넘어가게 되면서 301년에 기독교가 아르메니아의 국교로 선포되었다는 점인데요. 이에 대하여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채택한 사산 왕조는 아르메니아를 되찾기 위해서 나설 수밖에 없었고 363년 샤푸르 2세가
로마 공략에 성공하여 빼앗겼던 5개 주와 아르메니아 대부분의 종주권을 회복하였습니다. 샤프루 2세는 이후 기독교에 맞서 조로아스터교의 교리를 강화하였고 그 결과 조로아스터교의 폐쇄성이 더욱 강화되며 이 시기 기독교인들은 아주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샤프루 2세 사후 사산 왕조는 약 20년간 혼란기를 거쳐 399년 샤프루 3세의 아들이자 바흐람 4세의 동생인 야즈데게르드 1세가 즉위하며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내부적으로는 조로아스터교 성직자들을 비롯한 각종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 대한 관대한 정책을 펼쳤고 유대인을 왕비로 삼은 인물입니다. 아울러 서쪽에서 새롭게 등장한 동로마 제국과는 평화조약을 맺고 동로마 교회의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고 교회 설립도 용인하였습니다. 그가 동로마 제국과 기존의 대결 정책을 버리고 화해를 선택한 이유는 당시 사산조의 동쪽에서 백흉노라 불린 에프탈이 등장하면서 제국을 위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즈데게르드 1세가 420년 사망하였고 유대인 왕비 사이에 낳은 아들 바흐람 5세가 즉위하였습니다. 그는 제위 첫 해인 421년에 기독교 박해를 구실로 아르메니아에 쳐들어온 동로마를 격퇴하였고 427년에는 동쪽의 에프탈을 물리쳤으며 이듬해에는 아르메니아 귀족들의 요청에 따라 아르탁시아스 4세를 폐위하고 아르메니아를 사산왕조의 속주로 편입시켰습니다. 참고로 인류본사에 따르면 바흐람 5세가 사산왕조의 문화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바흐람 5세 사망 후에도 사산왕조는 동로마와의 전쟁, 아르메니아 기독교인의 반란, 에프탈의 침입 등으로 혼란을 겪었는데 이 시기에는 특히 혼란을 틈타 귀족과 조로아스터교 사제들의 세력이 커졌습니다. 따라서 사산조의 왕들은 귀족과 성직자의 힘을 제어해야만 했는데요. 531년 즉위한 호스로 1세가 토지개혁, 군제개혁 등을 통하여 귀족을 통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내부를 단속한 그는 이제 국가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동로마 제국과의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재개된 동로마 제국과의 전쟁은 사산왕조의 마지막 전성기를 이끈 그의 손자 호스로 2세 치세 초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호스로 2세는 즉위 후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에 관용을 베풀었는데 이에 대하여 조로아스터교가 반란을 일으켜 호스로 2세가 동로마 제국으로 피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동로마 황제 마우리케우스의 도움으로 반란군을 제압하고 591년 크테시폰에서 다시 제위에 올랐지만 그 대가로 카카스 서부를 동로마에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동로마 제국에서 602년 마우리키우스가 암살되자 호스로 2세가 이를 복수한다는 명분으로 동로마를 공격하였는데 실제로는 자신이 잃었던 사산왕조의 영토를 되찾기 위함이었습니다. 호스로 2세는 611년 안티오크를 시작으로 다마스커스, 예루살렘, 이집트 등을 정복했지만 동로마의 새로운 황제 헤라클리우스 1세가 곧장 보복 공격에 나서서 거꾸로 627년에 티그리스 강까지 진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호스로 2세는 감금된 채 아들 카바드 2세에게 양위하도록 강요받았고 카바드 2세는 며칠 만에 곧장 아버지를 처형한 후 그동안 점령했던 동로마의 영토를 반환하며 동로마 제국과 화해하였습니다. 사산조 페르시아는 파르티아 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과는 교역과 문화교류를 통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위진 남북조와 수당 시기의 중국 측 자료에는 적어도 13차례 이상 사산조 페르시아의 사절단이 중국을 방문한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요. 실크로드를 통한 무역은 서로에게 엄청난 이득이었기 때문에 양국은 이를 통과하는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호 협력하였고 이는 자연스럽게 다른 분야의 문화교류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양국의 이런 교류는 이슬람 침공 시기에도 사산왕조에 영향을 주었는데 사산왕조가 이슬람 세력에게 멸망당할 때 마지막 왕이었던 야즈데게르드 3세의 아들 페루즈 3세가 당나라로 피신하였습니다. 당 고종은 이에 대해서 페루즈와 왕실 가족을 환대하며 관직까지 주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당나라는 사산왕조의 기대와는 달리 결국 신흥강국 이슬람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이런 상황에서 사산왕실은 새롭게 도피처를 찾아 신라로 망명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란 고대 서사시 쿠시나메의 골격인데요. 인류 본사는 이 이야기가 역사와 신화가 혼재하는
이야기라고 설명합니다. 시기적으로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던 7세기 중반부터 중후반까지인데, 쿠시나메에 따르면 당시 페르시아 왕자가 신라로 귀화하여 신라 사회에 기여하고 신라 공주와 결혼하게 됩니다. 삼국사기에 화랑이 격구, 즉 페르시아의 왕실 스포츠라 할 수 있는 폴로를 했다는 기록이나 유리를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 밖에 신라 상층부가 페르시안 양탄자를 사용한 정황이 발견되고, 경주 괴릉에 서 있는 페르시아형 무인 석상 등도 당시 신라와 페르시아의 교역을 추측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들이라 하겠습니다. 동로마와 사산조 페르시아가 수백 년간 끊임없이 소모전을 펼친 결과 주변 국가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생겼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의 메카에서 이슬람이라는 새로운 종교로 무장한 아랍인 세력이 북상한 것인데, 사산왕조의 군대는 오랜 전쟁으로 이미 민심을 잃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642년 니아반드 전투에서 이슬람군에 패배하였습니다. 사산조 페르시아의 민중은 지난 수백 년간 온갖 수탈과 전쟁을 견뎌왔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 세력에 저항할 의지를 상실하였고,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 야지데게르드 3세는 도피를 거듭하다가 651년 메르프 근처에서 암살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산조 페르시아는 멸망하였고, 이슬람 이전에 1000년이 넘도록 지속되어 온 이란 페르시아의 역사와 이란의 민족 종교 조로아스터교가 동시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설레는 책 한 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언론과 학계에서 모두 인정하는 중동 이슬람 최고 권위자 이희수 교수의 40년 연구를 집약한 역작 인류 본사인데요. 인류 본사는 오리엔트 중동 지역에 존재했던 여러 나라들 중에서 오늘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15개 제국과 왕국의 역사를 통해 국내 최초로 중앙의 12,000년 문명사를 되살린 책입니다. 인류 본사의 가장 큰 매력은 고등 세계사를 어느 정도 아는 상태에서 읽는다면 전혀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쉽게 쓰여져 있다는 점입니다. 12,000년 전 아나톨리아 문명에서부터 바빌로니아, 히타이트,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 등을 거쳐 오스만 제국에 이르기까지 중동의 역사를 딱딱 떨어지는 주제로 나누어 알짜배기들만 숟가락으로 한술 한술 떠먹여주는 느낌을 주는데요. 200여 장에 달하는 선명한 컬러 사진, 당대의 지리적 환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지도가 같이 수록되어 있어서 더욱 이해하기 편합니다. 고등 교과 과정을 통해서 뒤죽박죽 알고 있던 중동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머릿속 5단 서랍장 안에 차곡차곡 넣어주는 느낌이랄까요. 보너스로 중간중간에 페르세폴리스, 사마르칸트, 풍지셰리 등 저자가 직접 현지 유적지를 다녀온 답사기도 수록되어 있어서 직접 가보기 어려운 중동 지역의 문화를 체험하는 느낌도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